그거 알아?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미친 불기둥을 뿜었는데 지금 신나서 미국 주식 S&P 500 수익 난 거 전부 팔고 국장으로 넘어오려는 그 계획이 사실 내 계좌가 한 달 안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이 숨겨진 폭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밤잠 설쳐가며 번 돈을 한국 시장의 고점 물림으로 전부 토해내게 될지도 몰라. 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주식시장의 숨겨진 사이클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이 영상이 도움되면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럼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줄게. 자,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와, 오늘 뉴스 보니까 코스피가 드디어 6천을 뚫었다고 난리던데 내 주변 사람들은 삼전이랑 하이닉스로 돈 복사하고 있고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미국장 익절하고 국장으로 갈아야 하나? 딱 이 생각하고 있지?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아. 내 계좌에 안전하게 찍힌 10%, 20% 수익보다 남들이 코스피에서 단기간에 50% 먹었다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 수익률만 보고 내동매매하기 가장 완벽한 시기라는 뜻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6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완전히 다른 잔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야. 아무런 전략 없이 무작정 환승했을 때 벌어질 충격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팩트와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줄게.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6천이라는 지수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착시 현상이야. 시장 전체가 골고루 좋아져서 다 같이 6천을 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동네에 엄청나게 화려한 대형 뷔페가 생겨서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먹는다고 쳐보자. 밖에서 보면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막상 식당 안에 들어가 보면 메인 요리인 한정판 랍스터와 최고급 스테이크 코너에만 수백 명이 몰려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나머지 샐러드나 디저트 코너는 파리만 날리면서 음식들이 다 상해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인 거야. 실제로 블룸버그와 아시아경제 등 주요 언론이 집계한 2026년 2월 현재의 시장 데이터를 보면 답이 확 나와. 코스피 2천여 개 종목이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야. 오히려 코스피 상장사 중 상당수는 여전히 1년 전 주가를 밑돌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진짜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특정 대형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와 100만 원을 넘어선 SK 하이닉스처럼 글로벌 AI 사이클을 독식하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 딱 이 극소수의 종목들에만 글로벌 자금이 블랙홀처럼 쏠린 거거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콧대 높은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근 리포트에서 코스피 목표가를 7,500까지 올리면서도 철저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밸류업 수혜주로만 대상을 좁혀서 경고한 게 바로 이 현상이야. 즉, 너가 단순히 지수만 보고 미국 주식 팔고 넘어와서 아무 주식이나 덜컥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 뉴스에서는 축포를 터뜨리는데 정작 네 계좌는 시퍼렇게 멍드는 기적같은 소외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 다음으로 벌어질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달러 방패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행위야.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너가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려면 필연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잖아. 2026년 2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40원대에 움직이고 있어. 외국인 자금이 국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코스피가 폭등하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글로벌 매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고 달러의 수요가 굳건하다는 걸 의미해. 자, 여기서 너가 S&P 500을 전량 매도해서 고환율의 원화로 바꾼 다음 코스피 주식에 풀매수를 때렸다고 치자. 만약 단기 과열을 우려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갑자기 물량을 던지면서 글로벌 조정장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코스피 지수는 무겁게 곤두박질치고 동시에 시장의 공포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해 미친듯이 치솟을 거야. 네가 미국 주식을 일부라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더라도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 네 전체 계좌의 하락을 든든하게 방어해줬을 텐데 넌 그 강력한 달러 보험을 최고점에 해지해버린 셈이 되는 거지.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크 윌슨이 변동성 장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통화 분산의 중요성인데 수익률에 눈이 먼 무지성 환승은 널 완벽한 양방향 손실의 늪으로 밀어넣을 거야. 마지막으로 벌어질 세 번째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거대한 자산순환 사이클에서 고점 교대의 완벽한 희생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통찰이 필요해. 자산 시장에는 돈이 영원히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해. 지금 S&P 500 지수도 6,900선을 넘나들면서 역대 최고점 부근에서 숨을 고르고 있잖아. JP모건 자산배분 전략팀이 발표했던 과거 글로벌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보면 아주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국가 간 자산을 스위칭, 즉 갈아타는 타이밍은 통계적으로 기관이나 스마트머니의 움직임보다 평균적으로 7개월에서 9개월이나 늦다고 해. 이게 현실에서 무슨 뜻이겠어? 지금 경제 뉴스마다 코스피 6천 돌파를 대특집하고 평소에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던 네 직장 동료들까지 국장 앱을 깔고 실적주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이미 바닥에서부터 조용히 주식을 매집했던 외국인과 거대 기관들은 슬슬 차익 실현을 준비하고 엑시트 타이밍을 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네가 남들의 환호성에 취해서 뒤늦게 코스피 꼭지에 올라타는 그 순간 기관들은 엄청난 물량을 개미들에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기고 오히려 푹 쉬면서 조정을 끝낸 미국 대형 기술주나 여타 안전자산으로 돈을 싹 빼갈 수 있어.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길게 물리는 끔찍한 사이클의 희생양이 되는 거지. 지금은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아니 그래도 이번엔 진짜 다르잖아. 밸류업 정책도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AI 반도체 수출 실적도 매달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이게 예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처럼 쉽게 무너지겠어? 맞아. 나도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건 100% 동의해.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사람의 계좌를 가장 깡통으로 잘 만드는 마법의 네 글자가 뭔지 알아? 바로 이번엔 다르다야.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투자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철칙이 있지. 아무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게 변하더라도 시장의 탐욕과 쏠림이 만들어내는 가격의 과열 현상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야. 실제로 현재 코스피 상승을 최전선에서 끌어올리는 주도주들의 12개월 선행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이미 역사적 평균 밴드 상단을 훌쩍 뚫어버린 상태야. 훌륭한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호재가 200% 선반영되었다는 팩트를 절대 외면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맹목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며 몰빵할 때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보며 주파나를 튕겨야 할 때야. 그럼 도대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서 기회를 날려야 하냐고? 아니지. 지금 당장 폭주하는 코스피의 단물은 똑똑하게 챙겨 먹으면서도 내 자산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핵심과 위성 자산 배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가장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네 전체 시드머니를 다 빼서 옮기는 짓이야. 네 전체 투자금의 최소 60%는 반드시 달러 자산인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ETF에 굳건하게 남겨둬. 세금이 아깝더라도 이 60%가 시장이 무너지고 환율이 요동칠 때 네 멘탈과 계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뼈대야.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의 자금만 떼어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저격수처럼 한국 시장에 투입하는 거지. 그리고 이 40%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때도 아무 지수 추종 ETF나 카톡방에서 떠도는 이름 모를 테마주를 사면 절대 안 돼. 앞서 말한 착시 현상을 피해서 진짜 알짜배기 수혜주만 골라 담아야 해. 예를 들어 단순히 말로만 주주환원을 외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사주를 무조건 매입하고 완전히 소각해버리는 걸 아예 기업 정관의 되모처럼 박아버린 진짜 밸류업 금융지주사들을 포트에 담아야 해. 대표적으로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게 메리츠 금융지주나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 같은 것들이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예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고 진짜로 그걸 매년 칼같이 지키고 있잖아. 최근 코스피 6천 랠리 속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짝 생기긴 했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중 엔진이 계속 쉼없이 돌아가고 있어서 장기적인 주당 순이익 상승 여력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분석되는 종목이야. 또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빅테크들이 목을 메고 줄을 서는 차세대 HBM 밸류체인 안에서 다른 기업으로 절대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부품 기술력을 가진 핵심 소부장 기업들을 찾아내야지. 이쪽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나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를 눈여겨볼 만해. 한미반도체는 HBM 필수 공정인 TC 본더 시장을 꽉 잡고 있어서 실적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거든. 다만 2026년 2월 현재 반도체 초강세장을 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감이 있어서 지금 당장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해. 시장이 출렁이면서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로 죽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한 위치야. 이런 기업과 ETF들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통장에 찍혀 나오는 압도적인 영업이익과 투명한 주주 환원율이라는 완벽한 팩트로 자신들의 가치를 매일 증명하고 있으니까 단기 조정이 와도 회복력이 엄청나.
이렇게 내 계좌의 중심에 미국 증시와 달러라는 절대적인 무적의 보험을 깔아둔 채로 코스피의 확실한 주도주와 실적주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써야 해. 그래야 코스피가 예상치 못한 악재로 크게 단기 고점을 맞고 폭락하더라도 달러 자산이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고, 반대로 코스피가 진짜 7,000포인트를 향해 미지의 영역으로 날아가더라도 벼락거지가 되는 소외감 없이 초과 수익을 달달하게 다 챙길 수 있어.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깔끔하게 요약해볼게. 수익이 난 미국 주식을 전량 익절하고 붉게 타오르는 코스피로 묻지마 환승을 시도하는 건 지수의 착시 현상, 달러 당패의 붕괴, 그리고 기관 물량 떠받기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콤보로 내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어. 지금 당장 뇌동매매를 멈춰. 전체 자산의 60%는 미국 주식과 달러로 견고하게 방어막을 치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코스피의 진짜 밸류업 수혜주와 핵심 반도체 주도주에 집중하는 뼈대 있는 너만의 리밸런싱 전략을 세워야 해. 시장을 뒤덮은 탐욕스러운 환호성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거대한 사이클을 보면서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대응하자고. 오늘 영상이 이 험난한 불장 속에서 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똑똑하게 불려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할게. 오늘 영상에서 나온 지수나 경제 영어를 본문 더보기란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 투자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을 거야.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빠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흔들리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하길 바랄게. 안녕!